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아들러는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평범한 내가 싫어서 자꾸 삐뚤어지려는 대신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권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러를 가리켜 용기의 심리학자라고 부른다. 공부하려 하지 않는 아이에게 너는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결코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아이는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현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대신 노는 쪽을 택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어떤 일에 대해 가능성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려 하지 마라. 평생 그 일을 유보하게 될 것이다. 대인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상당수는 우리가 상대의 과제에 대해 허가 없이 간섭해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언어를 통해 주장을 전달하지 않고 누군가 알아차려주고 배려해 주길 바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원래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상대를 대할 때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그 편이 서로를 잘 안다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들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즉,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행동의 목적이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어떤 행태로든 주목한다면 그 행동은 지속된다.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에는 일절 주목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방법은 이렇다. 부적절한 행동을 주목하는 대신 적절한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차츰 부적절한 행동은 줄어든다.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주목을 받았는데 굳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주목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에게 과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일이다. 그럴 때 아이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하면 용기를 줄까? 칭찬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공유하면 된다. 결국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상대에게 용기를 안겨준다. 당연하다는 생각에 자칫 놓치기 쉬운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거나 기쁘다 또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면 된다. 나 자신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편안해진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들러는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그
그 선택의 책임은 선택한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러 심리학은 책임을 묻는 엄격한 심리학이자 용기 있게 자신의 과제와 직면하기를 촉구하는 용기의 심리학인 것이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고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보려 애를 쓰던 나의 20대 시절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더욱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다. 매일이 새로운 용기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해 본다.